자, HMM입니다. 물론 프로그램만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 쪽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선호 창구 키움 쪽에서의 매도가 형성이 돼 있다.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에서 어찌됐든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HMM의 수급 범위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쪽의 일자별의 흐름을 놓고 보고 시간별의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냐면요. 일단 그 HMM 같은 경우가 어제 98만 주 매도에서 18만 주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18만 주 매도 우위로 끝났단 말이에요. 98만 주 매도 우위에서. 그럼 뭐냐면 80만 주를 순간적으로 매수 매도 하면서 순간적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80만 주가 지금 28만 7천 주 들어왔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고 말 그대로 80만 주가 순식간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를 해주자. 그러면 염두를 어떻게 해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비중을 확대하지 않고 지금 4억 8,900만 주짜리 만큼 5억 주에 달하는 종목에 24만 주 아까 조금 전에 28만 주 해봐야 물량이 어떻게 돼요? 28만 주 해봐야 1%가 500만 주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그럼 50만 주가 0.1%인데 그럼 0.1%도 아니고 얼마? 0.05%에 흥분할 수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위험고지부터 해드리는 겁니다. 야 이거 HM은 대박인데 여기서 막 사는데 그냥 막 비중 그냥 막 실어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그나마도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나마도 믿을 구석은 있다. 이쪽은 프로그램 이외에 기관들 쪽의 수급, 자체적인 수급 이런 쪽도 잘주 유입이 되는 쪽이죠. 근데 어제는 프로그램 매매 동량 이외에 뭐가 있었어요? 추가적인 매도가 있었어요. 외국인들의 기준에. 프로그램 매매 동량 이외에 일자별로 보시면 18만 7천 주 매도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매매 동량 이외에 자체적인 매도도 있었어. 그 전에는 기관들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와 상관없이 또 프로그램 매수 규모와 상관없이 더 월등히 매수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맹신할 수 없다. 매번 뭐 말씀드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외국 기관 따라잡기 그게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수급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자체적인 수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을 맹신해서 대처하는 것은 그건 무리수가 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장은 1.48 저점이 낮아지진 않아요. 호들갑 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진 않아요. 미국 쪽이 0.45%, 0.5% 흐름입니다. 우크라이나 개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 그러면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유럽 쪽을 뭐 4%, 5%씩, 니케이 쪽을 3, 4%씩, 미국도 4, 5%씩 변동성을 줄 만한 내용이 되진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우리는 방금 조금 전에도 문자를 또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27만 3천 주 얼마에서 다시 3만 850원에서 3만 700원, 3만 750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손바뀜입니다. 손바뀜이에요. 손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손이 바뀌는 거지. 단타치나 애들이 한 명이 사고 파나? 아니 주식을 대형주 시가총액 15조짜리를 한 명이 매수 매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계좌 손익을 완전히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HMM이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GSE예요? 바이오 FND예요? 바이오 FDNC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대금이 비슷비슷하다고 다 똑같은 종목입니까? 지금 HMM의 거래대금이 2위 1120억, GSE 같은 경우 690억입니다. 690억의 불나방처럼 무슨 뭐 변동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나방처럼 1600억짜리에 700억 뺑뺑이 돌리면서 머니게임 하고 있는데 저거를 와 대박이다 하고 들어갈 거예요. 갭상승 위에 음봉 떨어져 있는 거 물량 바지 해가면서 이 종목을 매매하지 마십시오의 기준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대형주에서 내가 베팅하고 싶을 만큼 베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비중을 많이 실어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산이 크신 분도 계시고 뭐 적으신 분도 계시지만 다 내 자산은 소중한 거예요. 윤정도한테 5만 원이요? 조금 이따 병원 가야 되는데 그 5만 원 흘렸어 내가. 안 줍겠냐고. 바람이 세게 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는 포기할 수도 있어. 5만 원을 안 줍겠냐고 내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다 소중해요. 근데 그 소중한 자산이 규모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GSE 들어가 버리면은 대주주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파킹이 되기 시작하면. HMM이나 이런 쪽은 대박 날 겁니다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일정 범위의 자산을 뭐 여기다 한 100억 쏟아 부어버리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넣었어. 30만 주입니다. 30만 주를 소화할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을 들어갔어. 예를 들면 우리 전체가 뭐 한 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가 소진할 수 있느냐. 우리 때문에 주가가 왜곡되는 건 아니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쪽에 26만 주가 전체는 아니다. 그게 전제 조건 깔려야 돼. 그래서 80만 주의 기준, 예를 들면 그 80만 주의 기준, 그 기준 뭐 100만 주라고 잡을까요? 또 하물며 370만 주, 500만 주의 거래가 있었던 날도 있어요. 예? 근데 80만 주의 기준 100만 주라고 잡았을 때 그게 이제 100만 주의 기준이 얼마예요? 300억. 그런 물량들이 쉽게 들어왔다 나가는 종목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왜곡되거나 하진 않는다.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중을 실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의 그 PPT, 파워포인트 작업해 놓은 부분을 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일단은 뭐 15일 날 또 17일 날 이렇게 매수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올려드리면은 한 번씩 더 보세요. 그 문자 내역이 어제 거까지 또 올라갈 거예요. 어제 3만 원 공방. 오늘 같은 경우는 개장 전부터 HMM 위주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우리 주력을 편입해야 되니까 하이닉스부터 해서 주력주부터의 편입 비중을 설정을 드렸고, 그렇게 따진다면 HMM은 가장 좋은 가격에 편입할 수 있었던 거는 29,600원, 500원 찍고 돌린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높게 잡아도 3만 원에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실질적으로 3만 원에 나갔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이하에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 받고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한 템포 위에서 그렇게 설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25,000원, 그 다음 6,000원, 26,000원대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27,000원, 가입일수가 하루하루 늦어지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27,000원, 8,000원, 29,000원, 3만원까지도.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어찌 보면 행운이죠. 지금 장에 오늘 변동성에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움직임을 주니까. 거래대금 2위입니다. 15일날 거래대금 3위, 16일날 한 템포 쉬고 17일날 거래대금 3위. 원래는 2위였어요. 우크라이나 변동성 때문에 3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18일날 거래대금 2위, 어제 거래대금 3위, 오늘 거래대금 또 2위. 이건 뭐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지. 깨지더라도 이런 데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온 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GSE가 변동이 나오는 거 왜 그래요? 개뿔 거래대금도 없다가 요즘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얘가 테마 줍니다.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 나오면서 걔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펀드멘탈이 바뀐 게 있어요? 뻥치시고 있네. 바뀐 거 하나 없어 개뿔. 다만 심리적인 면이죠. 한국석유, GSE, 대성에너지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에서 개장 전 기준에 어제 현대바이오 올려드리고 뭐 했는데, 오늘 지금 일동제약이 어제 잠깐 한 4% 움직이다가 꼬리 달고 내려갔었죠. 그 일동제약 변동성이 있어요. 그런 쪽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바이오 FNDNC는 예쁜 공디님 축하드립니다. VIA 하고 뭐 자랑스럽게 어제 편입하시고 욕심쟁이. 으흐흐. 결론은 이제 그 HMM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에서 어제도 올라왔잖아요. 요게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에서 PER, PBR입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 그러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요게 또 올라와 있어요. 2.2배가 아니라 더 올라와 있죠. 보시면은 더 올라와 있어요. 더 5.83배.
500원 올라왔으니까 1점 몇 프로니까 PER 같은 경우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은 PBR도 아주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은 5.83배, 2.05배, 2.02배, 5.73이었잖아요. 오늘 주가가 또 오르죠. 그러면 이거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PER은 어떻게 올라가든 PER은 얼마만큼 올라가든 저평가 인식이 맞아요. PBR은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예전에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도 되는데 실적 감안하면 중간에 이제 눌리고 못 간 이유는 요 자산 가치 부분 대비 너무 올라오면 그거는 이제 거품이라고 인식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HMM의 분석이 펀더멘탈적인 분석이 가장 난감한 거예요. 근데 이제 PBR이 높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고점에 움직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의 전망치도 무지하게 좋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운임 가격이 일단은 어찌됐건 올해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HMM 문자 또 나가야 돼. 지금 기준의 비중을 역시 확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비중을 확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의 매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 쪽 매수에 대해서 맹신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50만 주 들어오는 걸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 들어오는데 왜 안 사? 주력이 지금 힘들더라도 일단은 살아날 구조형을 만들어놔야죠. 그럼 주력 팔고 예사냐? 그게 아니라 주력에 대한 부분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라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갭불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갭불 상관없다. 왜? 막연하게 뭐 전쟁 나도 상관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갭불이나 지금 현재 기준의 미국 증시의 선물 쪽이 낙폭이 0.2, 0.3이에요. 새벽 내내 아침 내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어쩌고 합병을 시도하고 결국은 지수가 안 빠지잖아. 니케이 2% 내려갔던 거 돌려버리잖아요. 지금 100포인트 이상 150포인트 돌려요. 니케이가 150포인트. 우리나라 기준에 마찬가지로 1% 후반에서 어제 저점 2696에서 돌려요.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아쉬운 건 LG화학만 이 녀석이 60만 원 공방 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느껴도 과도하죠. 그냥 봐도 과도하죠. 그잖아요. 결국은 지금 하이닉스의 12만 9천 원인데 이러면 여기도 추가 매수죠. 분명히 라이브 방송에서는 12만 7천 원에 매수하고 1%, 1.5%의 편입 기준 설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2만 8,500원이면 뭐예요?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가 돼요, 안 돼요? 1.5% 움직였으니까. 되죠. 시초가 대비 1.5% 움직였는데 편입이에요. 신규 5% 추가 25%의 편입. 여기서 얘도 못 산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이닉스의 지금 매직 규모가 전체 IT 종목, 대형 IT든 소형 IT든 금액으로는 뭐 당연히 1위고요.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매집이 된 거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로도 지난해 10월 이후에 적지 않은 4%대 편입이 형성이 된 겁니다. 12만 8,500원 기회를 주는데 왜 안 사요? HMM이 날아가니까 편안하게 HM 날아가잖아. 뭐가 무서워요? 편안하게. 무리하게 내동매매는 할 수 없지만 투매만 안 해도 어제 오늘 투매만 안 해도 대박이다. 그 기준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제가 답답해 오히려. 옆에서들 난리치고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일동제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일동제약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과 현대바이오 그리고 저쪽 한국 BNC도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얘 대박입니다. 매수하세요.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는 어찌됐건 지금 HMM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HMM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 나머지 5% 그래서 오늘 20% 채웁니다. 이 추가 편입의 기준은 일단 어찌됐든 두 번째 매수의 기준 37,700원 대비해서 3% 등락이 나오면 대략 1,000원 잡고 31,700원 이런 기준을 넘기게 될 때 그 정도 범위에서 추가 5% 거기서 잡을지 32,000원에 잡을지. 근데 31,700원의 프로그램 수급이 100만 주 단위 수준까지 형성이 된다면 뭐가 무서워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눌릴 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프로그램 수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눌릴 때 프로그램 쪽의 수급 또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수급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고민을 해서 대처하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HMM 계속 고점 높여지고 있으니까 뭐 매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상승률 바꿔주세요. 추가적으로 자료 올려주실 때는. 예. 그렇게 하고 야간 교육 자료 자르셔서 대처하시고,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차분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차분하게. 지금 장에서 왜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자마자 윤정도 흥분해가지고 지금 범위에 막 악을 쓰고 있을까? 엄청난 기회가 되는 위치잖아요. 엄청난 기회. 지금 뭐 현재 지금처럼 땡큐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요거를 제일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은 연락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안 빠져. 야, 이거 머리 아프죠. 프로그램 매도는 분명히 수급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주가가 움직여주는데 막말로 GSE처럼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 FNDNC처럼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린 분명히 31,7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3만원, 3,500, 3,700원.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자락에서 편입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라고 계속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인데, 여기서 움직임이 강화돼서 나타나주고 있는데, 녹화하면서 말씀드린 37,000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31,700원,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 3% 플러스 마이너스 3%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목표주가 상향이죠. 36,000원으로.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 36,000원. 이렇게 움직이는데 추가 편입을 안 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죠? 5% 추가, 20% 편입, 31,700원에 얼마로 그랬어요? 프로그램 쪽에 100만 주 수준의 매수가 들어올 때. 그럼 공격적이신 분들은 31,700원에 1차 매수, 추가적인 매수. 보수적이신 분들은 수급도 보면서 내가 1% 위에 사더라도 1% 위에 사더라도 32,000원을 뭐 넘기면 산다든가 그런 기준만 설정하면 되잖아요. 저는 문자가 나갑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눌림목이 32,000원 찍고 나서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월등한 수급이 없잖아요. 프로그램 쪽에서 월등한 수급이 없는데 그런데 주가가 강세를 띠고 움직임이 형성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눌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눌려서.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프로그램이 나오느냐, 더 들어오느냐, 어떤 기준을 설정할까 이런 고민들 하고 그러나서 프로그램이 더 들어와서 눌려지는데 프로그램이 더 들어와서 100만 주 정도 실린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거꾸로 프로그램이 막 책실이 나와. 조금 전에 68만 주였나요? 그렇게까지 막 들어오다가 62만 주? 그럼 62만 주까지 막 들어오다가 지금 정체 상태 얼마? 66만 주도 있었네요. 그러면 66만 주 들어오다가 지금 얼마? 56만, 10만 주나 팔았어. 야, 이거 피곤한데? 10만 주 팔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계속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 여부를 고민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정 범위가 되니까 뭐 예를 들면 31,500원 정도 되니까 거기서 다시 들어온다. 그럼 손바뀜이지 또. 여기서 계속 나오면 차익 실현인 거고, 차익 실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차분차분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는 13만 원 공방에 나오면 추가 편입까지 또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겪으신 것처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추가적인 변동성을 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시면 돼요. 하여간에 뭐 빠르게 나머지 주력주들이 낙폭 축소해 주면 되고, 비중 적으신 분들은 상당한 기회 기준이 되고, 현대바이오 지금 움직임, 일동제약 움직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10시에는 늦어도 나가야 돼요, 병원을. 10시에는 늦어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일동제약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보세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봐서 외부에 있는데 막 이것도 교육용 이렇게 잡아드릴 수는 없고 위치만 좀 바꿔놓은 다음에 HMM 마저 녹화를 해드립니다. 뭐 지금 HM은 뭐 난리가 났네. 추가적으로 또 올라오네요, 그죠? 또 올라와. 어제 기준에 일단은 어제 기준에 현대바이오는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초가 이후에 플러스 전환될 때 또 일동지약 변동성 보고 움직임 잡아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어찌됐건 그거는 그거고 이쪽은 이쪽대로 다시 녹화 기준 잡습니다.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이따가 이제 뭐 팀장님 오시면은 기준 잡아서 잘 올리겠지만 어제 야간에 내일장 공략주 부분 캡처해서 현대바이오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기준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SC바이오 센서도 뭐 어떻게 움직이나요? 저점 대비해서의 변동성 차분히 보시고, 다만 이제 이런 쪽의 경우는 지수가 강세를 띠게 되면은 오히려 흐름이 약하게 제한이 되죠. 그리고 바이오F 상한가 문나님, 예쁜 공디님 다 축하드립니다. 바이오 FNTNC, 바이오 FNTNC 어제 시간의 상한가. 예?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뉴스 내용들도 정리해서 표작업에서 함께 뿌려주세요. 응? HMM도 지금 표작업 해주시고, 아이 뭐 HM 좋습니다. 67만 7천 주. 여기서 이제 100만 주 수준이 형성되면은 편안하게 편입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송스럽지만은 VIP 방에 계신 분들도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럼 수익이 목적이면은 수익에 맞게끔 대처의 기준이 잡혀야 되거든요, 사실. 예? 수익에 맞게끔 대처의 기준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수익에 맞게끔. 그냥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갈등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 보시다가 갈등하신 분들, 내가 여기서 옮길까 말까 이런 갈등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갈등 범위를 굳이 가져가지 마시고, 갈등 범위를 굳이 가져가지 마시고, 움직이실 수 있을 때 이벤트 단행해 드릴 때, 이벤트 이제 좀 지나면 또 가격도 오르겠죠. 이 상황이면 윤정주 성격에. 강연회 때 이벤트는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다 끝난 거, 지나간 거에 대해서 나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직원분들도 힘드니까 지금의 위치에서 지금의 이벤트에 맞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벤트를 하잖아. 어차피 조금 지난 다음에 또 이벤트 다시 해주세요. 그것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지금 이벤트 진행할 때 합류하셔서 눈에 보여지는 흐름만큼은 뺏기지 마십시오. 지금 프로그램 쪽에 순식간에 이제 물량이 나왔어요. 이건 뭐로 본다고요? 현재로서는 손바뀜으로 본다. 현재로서. 그렇게 돼 있고, 눌림목 나오면은 우리 기준은 31,700원 문자 나갔으니 눌림목 나오면 거기에서 그 추가 편입 여부를 프로그램 보면서 기준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32,000원 공방이 계속 나온다. 근데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온다. 100만 주 단위 수준이 된다. 그럼 여기서도 편입의 기준 잡아드릴 겁니다. 아따, 일동제약도 어제 움직임 살짝 나오고 오늘 대박이네요. 자, 일단 마무리 짓니다. HMM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고, 그리고 수급 범위에 이제 어제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의 기준도 놓고 보고 하는데, 일단은 뭐 전일자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목록 이런 부분은 제가 지워드릴게요. 이거 다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뿌려드리니까. 그리고 요 뉴스 부분, 실적 관련된 뉴스는 요 뉴스 부분 새롭게 나온 부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15일자의 기준에 거래대금부터 해서 15, 16, 17, 18, 19, 20, 15, 그 다음에 16일 날도 거래대금 최상위 캡처해 주시고, 17일, 18일, 그 다음에 21일, 이렇게 5장에서 안에 묶어서 넣어주세요. 15일자 하나는 이렇게 따로 냅두고,
16, 17, 18 3장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21일자 따로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묶어주세요. 거래대금이 최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들여다봤다. 그래서 17일날 야간에도 교육해드렸고 18일날 개장 전에 또 올려드렸고 그리고 18일날 야간에 금요일 야간에 또 해드렸고 21일날 월요일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22일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맑게 알아들으면 윤정도는 행복한 거야. 악쓸 일도 없고.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간 될 때 21일날 수익 난 거 부분, 수익 나신 부분들 여기다 같이 넣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80만 주 매수했, 98만 주 매수했다가 80만 주, 98만 주 어제 매도했다가 어제 98만 주 매도했다가 어떻게 돼요? 18만 주 매도로 80만 주가 급격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차익 실현이 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웃기는 거는 재미난 거는 아웃 땡큐에 요자락 되니까 매수가 다시 들어와. 소폭이라도 53만 주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소폭이라도 다시 들어오더니 60만 주야. 그럼 한 6, 7만 주 샀네. 지금 가격에. 그죠? 6, 7만 주 지금 가격에 샀잖아. 그러면 뭐가 무서워요? 일동제약도 쭉쭉 가네. 집중 안 되게. 일동제약, 현대바이오까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격대 26,800원을 내 눈으로 봤는데 26,600원 우크라이나 때문에 눈으로 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우크라이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개장 전부터 악을 쓰고 편입의 기준을 잡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오늘도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돌릴 때 3만 원에 왜 못 사냐고. 3만 원이면 전일 대비 100원 빠진 주가인데요. 시초가 대비는 올라왔고 지금 그리고 32,000원이야. 그럼 눈은 안 나. 3만 원 대비 7% 올라와 있어. 3만 원 대비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전 거 요 가격 보고 28,000원대 못 샀는데 발 동동 구르지 말고 29,500원을 못 샀는데 발 동동 구르지 말고 3만 원에 못 샀는데 발 동동 구르지 말고 매일 올려드렸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런 거 하나 주세요. 혹은 일동제약 주세요. 일동제약 대비 얘는 시가총액이 15배예요. 일동제약 대비 시가총액이 15배야. 일동제약의 현실성은 없어요. 공시가 나온 게 없어요. 얘는요. 실적에 대한 공시는 확인이 돼 있잖아. 검증이. 요 내용들 전부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요거 PDF 파일 만져주신 분은 어제 야간 방송 화면 캡처해서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난해 4분기에 뭐 위메이드나 에디슨 EV, LNF 또 에코프로비엠, HLB 또 HLB 생명과학 이런 쪽에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신 분들 또 하이닉스 오늘 뭐 얼마나 빵빵합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시장 지금 0.97로 낙폭 줄이고 니케이 쪽의 흐름 0.54로 낙폭 줄이고 미국장의 선물 0.2로 낙폭 줄인 지금 상태에서 그 역할을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잡아주고 있잖아요. 일동제약이 올라와서 지수 견인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내역들도 한 번씩 다 보세요. HMM 31,900원, 950원, 850원 공방에서 프로그램 쪽은 일단 61만 주까지 매수 우위. 눌려질 때 프로그램 매도 쪽보다는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지금 가격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100만 주 정도 HMM이 프로그램 쪽에 100만 주 정도 매수 우위로 설정이 되면 마지막 추가 편입 5% 아까 망설이셨던 분들 또 신규 편입 못하신 분들 신규 편입까지도 편안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너희들은 25,00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29,000원, 3만원, 31,000원을 다 사고 나는 왜 이 가격에 사라고 하느냐. 그럼 안 사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안 사면 발만 동동 구르고 뭐 어떤 거 살라고. 저기 우리 GSE 사실라고. 뭐 GSE를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별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슈 불거졌을 때 거래대금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터져 있을 때 자기 시가총액을 넘기는 회전율이 나올 때 들여다볼 수 있죠. 다만 현재 기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시가총액 15조짜리에서 시세 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 놓고 보시듯이 보시면서 대처하십시오. 지금 이벤트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트 자르고 마무리를 할 건데 10시에 출발해야 겨우 마감 방송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서울까지 가야 돼. 그죠? 서울이란다. 그죠? 어디?
주소부터 찍어주세요. 주소부터. 우리 직원분들 주소 찍어주셔야 제가 택시 불러서 갈 때. 오늘은 제가 택시 타고 가려고요. 제가 혼자 가면 되는데 계속 뭐 같이 움직여서 오히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이벤트 부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오른쪽 화면 보이세요? 프로그램 매수 6만 주 들어와서 72만 4천 준 거. 프로그램 순매수 1위일 것 같은데, 거래대금 2위, 거래대금 2위.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 1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다? 프로그램 오늘 매수 최상위로 올라왔어요. 68만 주, 66만 주에서 72만 주로 다시. 그러면서 고점이 높아졌어. 여기서 100만 주만 딱 세워놓으면은 신규 편입 없어진 분들 10% 또 나갈 거예요. 수익 날 수 있을 때 수익 나는 거예요. 수익 날 수 있을 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고 울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특히 저기 정의원님들 야간 방송 꼭 들어오시고, 시황 때문에 그래요. 야간 방송. 시황을 들으셔야 오늘 개장초부터 문자 나오면 막 그냥 세게 치고 그냥 막 매수 들어가는 거죠. 저를 믿으시는 게 아니라 뭐요? 기다렸던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의 강세잖아요. 이걸 놓치냐고. 기다렸던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의 초강세인데,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땡큐 아주 그냥 어금니 악물고 살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예? 이걸 놓칩니까? 안 되지. 하이닉스 13만원 공방이면 추가 편입 들어갑니다. LG화학 60만원에 사셔야 된다 그랬어요. 일동제약 개별 매매로 오전장에 지금 일동제약 전량 못 잡아드려서 좀 병원 가야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매직 계산기 지금 HMM 조금 전에 3만원일 때 캡처할 걸. 그것도 캡처하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저것도 보여드리고 할 걸. 어찌됐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15일부터 들어가서 첫날 들어가서 걱정 좀 하다가 지금 이 장에 주력은 주력주대로 딱 잘 묶어서 시장 밀리는 것보다 조금 더 주력주에서도 깨져 내려가서 아쉽지만은, HMM 같은 경우 작년에 수익 내봤고, 시가하고 이제 저가하고 뭐 거의 똑같아요. 그럼 시가 대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시가 저가까지 밀린다. 그럼 뭐 시장이 전체가 깨지든가 아니면 얘가 프로그램이 꼬이겠죠. 그래도 저렇게 되면은 편입의 기준입니다. 왜? 10월 25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 장난이 아니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병원 가고 없으면 이거 제자리에서 뭐 작업해야 될 거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 빠르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직 계산기 저거 다시 한번 손 봐보세요. 명확하게. 1%, 1.5% 해야 되는데 1.5가 안 나오고 2가 나와. 그리고 지금 퍼센테이지가 저게 1.5%인지 2%인지 헷갈려. 저거 전부 계산해 보세요. 오류 나 있으면 안 돼. 73만 4천 줍니다. 신규 편입자 10%에서 사야 돼. 100만 주까지 보시고 사시는 것도 상관없지만은 개장초입니다. 10시 이전이야. 9시 51분이에요. 땡큐한 위치야. 아주 땡큐한 위치입니다. 22년 02월 22일 09시 51분에 매직 계산기입니다. 예? 그리고 일주 월봉을 자릅니다. 하이닉스까지 아주 뭐 끝내줘요. 지금 시장 지수 자체가 무슨 개뿔 전쟁이나 무슨 진짜 얼마나 개장 전부터 악슨 애들이 많았을까. 케이블 경제 TV 나와서 개장 전부터 우크라이나 드디어 침공합니까부터 해서 헛소리 찍찍하고 무슨 군사 전문가야? 옆에 있으면 그냥 날라차기를 하고 내가 언제 니를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때려줄고 혼내줄 텐데. 난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 시황을. 뉴스거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내가 능동적으로 시장을 바라다 보면, 노력 조금만 하면 시장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이후에는 파생 상품을 권해드리질 않아요. 시장을 이렇게 잘 읽는데도, 소름 돋을 정도로 잘 읽는데도 2009년도 이후에 파생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시니까 그래요. 제가 혼자 하면 되지 나는. 이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라는 거예요. 이 거래가 우리가 요 초기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저 일봉에 저 동그라미 쳐드렸을 때 그게 종가가 25,200원이에요. 25,250원. 25,250원. 얼마나 뿌듯합니까? 100% 이렇게 성공되지는 않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렸잖아요. 걔 봐봐. 그리고 100만주 얘 100만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HMM 그냥 흥분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보시려면 100만주 뭐 이렇게 보십시오라는 기준이 이거 뭐 우리 문나님 예쁜 궁디님 말씀해 주신 그때 당시에 종목이지만은 뭐라 그래서요 문나님이 기억도 안 나실 수 있어. 15만 원에 편입했는데 친구 찬스로 편입했는데 친구가 20만 원 간대요. 아우 이거 상한가 갈 수 있을까? 상한가 찍어버리잖아. 더 높은 가격에서. 그죠? 그 내용이 여기 있잖아. 여기. 예쁜 공디님 오늘도 두 분이 바이오F 상한가 라이브 채팅방도 그 캡처해서 올려드리세요 다들. 여기 보면 문나님이 여기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있잖아.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길까? 그 정도가 아니야. 거기서 딱 튀어나오는 게 있어야죠. 뭐가? 야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네요. 그냥 막연히? 아니지. 1차적으로 2천억을 넘기네요. 주가가 사상 최대치 넘기는 걸 떠나서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기네요. 전체 거래대금 몇이? 20위 안에 들어오네요. 엄마 근데 2천억만 넘겼나? 미친 듯이 넘겼지? 그러면 이게 실패가 돼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꼬리가 달려도. HMM 15일날 꼬리 달릴 때 뭐라 그랬어요? 삼성중공업 보자는데 삼성중공업이 액면문란을 한 건지 저 증자해서 그런 건지 하여간에 가격이 달라져 갖고 차트를 제대로 못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보세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주봉 보세요 했죠. 이때 거래대금이 6천억 넘긴 거야.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신 직원분들은 요날 8월 2일 날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캡처해서 조금 이따 다 만들어 놓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날 거래대금이 몇 위인지 보시면 답이 나와요. HMM 2월 15일 날 몇 위? 3위라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래대금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거래대금 더 터져버리죠 계속.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거야. 8월 10일 날. 20만 원 목표주가 얘기하고 있는데 30만 원 가면서 상한가를 가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 이걸 예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HMM 다시 31,800원 850원이야. 무슨 경마장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73만 주 들어왔던 거 62만 주야. 11만 주 나왔어. 여기서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서 더 매도를 할 거냐. 그럼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올렸던 쪽이 다시 살 거냐. 밑에서 떨어지는 물량만 잡아서 살 거냐. 그걸 놓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걸.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윤정두가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설정 범위를 보시면 프로그램 쪽이 이제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깔린 상태에서의 흐름이에요. 그죠? 수급 하나 일단은 자체적인 수급이 매도일지 부분은 확인이 안 돼. 일단은 어찌됐든 그 상태에서 매직 계산기 조금 전에 보신 기준의 고점이 32,200원이에요. 그 32,200원 뚫으러 갔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못 뚫고 밀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의 매도가 나왔어. 그게 어떤 매도냐? 차익 실현 매도냐? 손바뀜이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고민이 되는. 그리고 2분의 1 지점은 39,9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위치의 흐름에 내려오면 편입하겠다. 그게 아니지. 여태 배운 게 뭐예요? 저 위치에 내려오면 편입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든 거래가 터지면서 돌려지면 되고 지금 줄을 그어드린 부분은 3분의 1, 2분의 1 지점 명목 가격. 누구나가 시장에서 들여다보는 명목 가격. 거래량은요. 어제까지도 70만 주의 기준을 분봉해서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50만 주. 오늘은 거래가 벌써 10시가 되기 전에 1000만 주 수준. 오늘 3000만 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칫 오버슈팅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정점인식 잡히면. 요 정도에서 맴도는 거야. 요 정도에서. 그러면서 한 100만 주만 실어주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을 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거래는 요 정도. 70만 주, 50만 주에도 이제는 됩니다.
그 이상 터져봐야 뭐 3천만 주 넘어가봐야 그렇게 크게 뭐 추가적인 영향가 없어. 없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가 무서워요? 문자가 또 나가도 돼. 하루 종일 얘 문자 나가도 돼. 여기서는 요 수급에서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문자 나갔다는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야? 막 사려는 거야? 100% 살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제일 무서운 거 보여드려요? 내가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9% 내려온 날 그런 날이 있었어. 아주 시꺼벌한 날이 있었어요. 결국은 돌리죠. 이날 방 안에 계신 분들 이날 계셨지. 3월 9일날 문나님 전날 계셨으면 기절했을걸. 아마 그냥 우리 VVIP 채팅방에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났었고 문나님이 씩씩대면서 이것들 다 잡아갖고 그냥 혼내줄 거야 하면서 외국계에서 그때 외국계 골드만삭스였나 JP모건이었나 무지하게 때려서가지고요. 플러스 8% 났어. 그래서 막 눈 안 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10% 이상 15% 이상 올라가요. 오버슈팅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두들겨 패서 마이너스 9%. 숨도 못 쉬었죠 이날. 다행히 돌려놔준 흐름이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러니까 결론은 주력으로 안 들이는 이유가 지금의 범위의 흐름처럼 변동성의 기준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의 흐름처럼. 그래서 프로그램 쪽 보고 흥분하지 말고 프로그램에서 순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한 템포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일을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래가 실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거래 확 죽어버리는 거야. 횡보. 그럼 여기서 계속 맴돕니다. 근데 어제처럼 98만 주 매도였는데 계속 맴돌면서 80만 주를 대사가 그 흐름처럼 여기서 계속 맴도는데 계속 수급을 가져가. 계속 가져가. 계속 떨어진 물량 계속 사가. 아 이거 손바뀜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어올 정도로. 그래놓고 일정 범위 매수하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 템포 더 날려주는 거죠. 왜? 매집이 되기 때문에. 매집의 명분은 실적이죠. 실적이죠. 기울기에 대한 부분, 기울기에 대한 부분 나중에 이 교육도 분명하게 받을 겁니다. 이 교육도 모멘텀 소나 모멘텀 차트에 대한 이 기울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나중에 교육을 또 받을 거예요. 기울기는 분명히 우상향으로 계속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꺾여 있죠. 왜 꺾여 있어요? 기울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울기 때문에.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57만 7천 주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의 흐름을 놓고 본다. 아시겠죠? 전 거래일 대비해서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여전히 지금 기준에서는 1분봉까지도 보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분봉 기준에서도 개장 초에 줄거드린 30만 주, 20만 주 그게 여전히 살아남아 있죠. 요 기준에 어떤 기준?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올 때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의 기준은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 범위를 의존한다. 프로그램의 수급 범위를 의존한다. 막무가내로 의존한다? 아니지. 누적 범위 10월 이후에 누적 범위부터 해서 전부. 아시겠죠? 그래서 1분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주월봉, 분봉, 1분봉, 5분봉 다 자른 거고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 범위는 어제 야간 방송 누적 수급 보시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제 야간. 오늘 거는 아직 추정치니까 2129만 8천 주면은요. 그러면 매집 단가도 또 올라가서 26,750원. 요거 우리 그 직원분이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해서 요거 업해서 올려드리면 돼요. 텍스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해드릴까? 텍스 자료 진행해야 되니까 보시죠. 뭐. 그 여기서 병원까지 택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확인 좀 해주세요.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 4층에서 그 확인해갖고 올려주세요. 채팅방에 4층 그 직원분들이. 자 22일자의 텍스 전략 부분 가져갑니다. 지금 몸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병원 간다고 긴장해서 그런 건지
까불면은 인슐린 놔주신다 그랬어요. 당 조심하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당을 조심 안 한 상태라 겁도 나고 10시 지금 조금 전에 기준으로 볼까요? 지금의 기준으로 다시 자르겠습니다. HMM. 왜 그러냐면 현재 맞는 이제 텍스 전략까지 올려드려야 되니까. 자, 60만 주에 다시 여기서 지금 막 사고 있는 거야. 땡큐하지. 땡큐한데 왜 못 사냐 이거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녹화도 지금 방송이 아직 안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지금 여기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거고, 방안에서는요. 요 가격에서 매수 들어오네요 다시. 예? 73만 주 매수했던 부분에서 단타 치는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손바뀜인 것 같습니다. 상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결론적으로 솔직히 73만 주대에서 조금 물량 나오고 주가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뭐 한 2%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되는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수급이 소폭이나마 들어와 줬고 다시 또 눌리면서 프로그램이 일부 나왔고, 이 과정을 차분하게 분봉하고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시면 되고, 누적 수급 보면서 추 전략 부분 설정해도 크게 무리 없고, 지수는 1%로 낙폭 줄여놓은 상태에서 뭐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10시 3분의 기준의 전략이에요. 요거까지 이제 마무리 해놓고 저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병원 안 가면 6월 달까지 예약이 안 잡힌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31,600원의 마지막 매수인 나간 거예요. 우리 31,700원의 마지막 매수인. 그리고 오버슈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분명히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손바뀜이든 차익 실현이든 물량이 출회됐다고 해서 짧게 끊어치는 매매 안 합니다. 거래량도 좋고 수급도 여전히 전일 대비 좋고 주가도 전일 대비 좋고 과하게 밀려 내려올 때는 오히려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고, 거래대금은 벌써 이미 2,955억. 10시 5분 기준의 거래대금 얼마? 2위입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 얼마일까요? 거래대금 1위네 1위. 일동제약이 3위고 1위. 대박. 1위. 예? 거래대금 1위에 프로그램 순매수 1위. 다만 프로그램 매수의 규모가 좀 줄었을 뿐이야.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아직도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위. 여기서 이제 문자 한 통 다시 나가야죠. 20% 비중, 편입 가능.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확산이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위로도 이제 따라붙는 전략에서 프로그램 확산되면, 그래서 지금 뭐 31,600원인데 31,550원으로 잡아놓을 거예요. 500원 잡아놓을 거 몰라. 좀 전에 500원까지 찍었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편입 600원으로 할까요? 오케이. 600원 편입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100만 주 넘기면 신규 편입자도 이제 또 편입. 문자 한 통 다시 나갑니다. 그 비중에서요. 추가 확대가 아니고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막 이걸 더 사자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신규 가입자가 지금 솔직히 몇 명이나 계시겠어요? 신규 가입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다 우리끼리 지금 사고 있는 거야. 우리 기준에서 2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30,000원, 31,000원 지금 가격까지 우리가 사고 있는 거라. 우리. 신규 가입자 지금 사세요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이거 차익 실현할까?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문자가 왔네. 여기서 매수래네. 그럼 차익 실현보다 한 템포 더 보자. 프로그램 쪽에서 일부 2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지만은 매도 나온 만큼 주가 눌렸잖아. 밑에서 다시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응? 아시겠죠? 50분 조금 넘게 걸린대요. 11시쯤은 도착해야 되니까 일단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1% 조정 부분이 31,900원 예를 들어서, 그리고 1.5%가 31,700원인 것 같은데 2%면 600원이니까 말이 안 맞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2% 기준이면은 얼마? 31,400원인 것 같아요. 저 매직 계산기 우리 직원분들 나 가고 난 다음 저거 확인 명확하게 하셔야 돼. 네, 캡처하는 거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200원 6.98%네. 6.98 6.98% 넘기는 기준에서 편입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시가로 잡는다 그랬어요. 시가 일동제약 없어요? 일동제약 뿌리라니까 왜 안 뿌려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일동제약 변동성 나와 있으면 뭐 기존 자료 뿌려주시면 되죠. 뭐 하고 있는 거요? 세 명이서 글 담당하는 분 세 분이서 시가 대비 3분의 1이 얼마야? 31,300원. 2분의 1은요? 39,000원. 의미 있는 거래량 1,500만 주로 낮춰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000만 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1,500만 주 설정을 해놓고요. 프로그램이 조금 매도가 나오는 게 좀 심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유지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매직 기준 요거를 이제 설정해 드리려고 한 건데 21일 어제까지의 기준에 소폭의 매도가 나왔어요. 어제 기준에. 그래서 이렇게 매집되어 있는 기준점 요 물량 얼마? 2,130만 주 되겠죠. 2,129만 주인데 반올림해서 2,130만 주.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 26,750원, 26,800원으로 잡고요. 그렇게 하고 2,130만 주 나누기 2,130만 주 나누기 2,130만 주 나누기 얼마? 4억 8,900만 주 해주면 4.36% 4.36. 그리고 매직 규모는 얼마예요? 그러면은 2,130만 주 곱하기 26,800원 수준에 편입을 했으니까 5,700억 수준의 장래 매집.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26,800원 곱하기 120% 32,160원이니까 36,500원 1차 목표 주가. 뭐 다 넘긴 거죠. 지금 오늘 1차 목표는 넘겼어요. 그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거 아닙니까? 26,800원 곱하기 130% 35,000원. 우리는 목표 주가 36,000원으로 설정을 잡아놨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그렇게 해서 전략 부분까지 텍스 전략까지. 시간 무지하게 걸렸죠? 이야 하이닉스 대박. 그 다음에 이제 주력주들 빨리 낙폭 줄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플러스 반전. 농담이 아니라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지금. 테스나 부분은 1% 교육용 들어간 거 이외에 멈춰 있고 일동제약은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 고점 대비해서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 그럼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개별 매매 기준에 바이오 FDNC 수익 나신 뭐 문나님 예쁜궁디님 축하드리고, 그리고 GSA 같은 경우 개별 매매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교육용으로 안 갖고 나가겠네요. 갖고 나갑니다. 다만 문자 못 보내드려. 저거는 시가총액이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문자를 보내? 1,700억짜리 폭등해서 불가능하지. 자, HMM을 하여간에 뭐 굉장히 긴 시간 녹화를 했는데 어찌됐든 결과물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HMM 그 편입 물량 비중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추가적으로 뭐 편입을 할지 안 할지 뭐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HMM 편입 물량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중하고 편입 단가 알려주셔야 제 차 전략 기준을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가가 더 높아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가가 뭐 낮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 저희 갖다 주세요. 저 파일 하드 외장 하드. 그리고 이렇게 전화 이쪽으로 하세요. 정회원님들도 연장하실 분들 연장 가격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연장 놓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소규모 모임을 한번 또 했으면 좋겠다. 근데 6인 이상 참여가 안 돼서 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문나님이 이번 주는 안 된다 다음 주 하신다 하셨고 그 자리 대화가 이제 태민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맛있는 또 샴페인 9병 갖고 오신다. 그럼 윤정두는 또 흥분해가지고 윤정두가 또 그러면 한 병을 꼬냑 한 병을 쏠 수도 있다. 쏠 수도 있다에 아직 확정된 거 없어. 거기에 이제 우리 낚시 선생님이 같이 말씀을 하셨네요. 그다음에 예쁜 공디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테이블을 그럼 떨어져 앉아도 되나? 하여간에 뭐 어찌됐건 뭐 6분이니까 5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나도 이번에 한번 갈까?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원 마무리해서 행사 잡으면 되니까요. 10시 14분이야. 너무 늦었다.